자, 그 이제 뭐 할 거냐면 좀 얘는 안 움직여지나? 불편하네. 그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하고 고1 과정에서 얼마 전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해서 했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리고 위치 관계, 그게 수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꺼놓으면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데 도대체 이 점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제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근이라는 걸 빨리 파악해야 뭐 교점수를 물으면 판별식을 쓸 거고, 실제 값을 찾으려면 두근의 합곱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문자 값도 찾을 거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네, 지난 시간에는 그게 워낙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제 복습을 한 시간 했잖아요, 한 타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이제 뭐야, 주간 테스트 그 제시 쳐야 되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제시를 빠른 시간 내에 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약간 이렇게 물론 이것도 잘 해야 되는데 중요도로 보면 얘는 크게 막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그런 느낌은 잘 없어. 새로운 걸 배우는 느낌보다는 아, 이런 거 했었네, 이제 이런 거 했었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복습 느낌이거든. 그래서 훨씬 좋을 겁니다.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니까 차근차근 해봅시다. 하지만 그 재현이가 그 해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지금 그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일단 어떤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으면 이 ABC가 뭐가 되든 답을 구할 수 있지. 저거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서 맞잖아, 그지? 그래서 뭐 x는 하고 이제 막 구할 수 있잖아. 이제 뭐든 이 숫자가 지 아무리 뭐 아무거나 나오든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그러면 이제 그래, 얘네들도 근의 공식이 있을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 있으면 그냥 숫자 넣으면 되는데 뭐, 그자?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는데 있는데 별 의미 없는 얘기야. 왜냐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거를 외우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들어. 그래서 안 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 가서 나 수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이러 하면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평생 볼 일이 없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 아랍의 어떤 수학자가 한 기원전 아니고 한 8세기인가 9세기 그때쯤 이렇게 발견한 건데요. 뭐 있어. 엄청 복잡해. 몰라도 돼요. 그래서 있긴 한데 필요 없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딱 하나. 인수분해 되는 것만 다룹니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만 다룹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못 푼다. 못 푸니까 안 내는 거지.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3, 4차 방정식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거냐? 두 가지겠지. 첫 번째는 공식이 있겠죠, 그죠? 공식 안에 들어오는 인수분해, 예를 들어 뭐 3차 인수분해 공식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걸로 푸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정리에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정말 별 느낌 없는 풀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방정식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방정식을 풀게요. 풀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칩시다. 그럼 얘는 3차 방정식 맞지? 최고차 3차니까 3차 방정식이 맞을 건데, 얘는 해가 뭐니? 라고 물으면 x가 1 또는 x는 2 또는 x는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각각 0 되는 거, 그지? 그러면 2차 방정식하고 구조는 똑같으니까 아, 내가 이런 꼴로 만들 수만 있으면 별 무리가 없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그지? 방정식이 이걸 인수분해 했을 때 요런 꼬라지로 이게 3차겠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를 써주면 되고 4개면 뭐 이렇게 써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예를 하나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풀어래. 이렇게. 그러면 그 뭐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에 3을 넣으면 이게 0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3의 제곱 27이니까 그죠? 그러면 답은 x는 3 아니야? 3이 맞는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이게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야? 3개가 나와야 돼요. 그지?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개밖에 못 찾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지. 이제 찾아봐야지. 이제 합시다. 얘를 보는 순간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저거 인수분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이런 구조 아닌가?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형태지. 맞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형태.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요렇게 될 겁니다. a 빼기 b에 a 제곱 더하기 ab 그 다음에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는 0을 해주면 조금 전에 찾은 게 요거였어요. 요거는 0 해서 x는 3이었고 나머지 두 근은 이제 요거를 풀어야 돼요. 그럼 쟤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에 넣고 풀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주면 x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안에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마이너스 2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안 쓰고 i로 바꿔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3 루트 3i 라고 27은 3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가서 i가 되겠죠. 이렇게 근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근이 3개 요거랑 요거 2개 해서 3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뭐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되 인수분해 돼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찾고 혹시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는 폼도 있겠죠, 그죠? 혹시 얘가 인수분해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해서 그걸 찾으면 되는데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옆에 것도 하나 더 해봅시다. 얘는 얘를 잘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얘도 이 앞에 두 개를 x 세제곱으로 묶고 그러면 x 더하기 3이고요. 공통인수로 묶은 거야. 그 다음 이 뒤에 두 개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더하기 3이 생기지. 이렇게. 는 0.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구조고요. 그러면 다시 공통인수 x 빼기 3을 먼저 쓰고 남아 있는 것들을 x 세제곱 빼기 x를 써주면 이제 얘가 또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x 빼기 3 여기서 x 하나 뺄 수 있으니까 저 앞에다 갖다 쓰고 x 하나 빼면 x제곱 빼기 1이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잘못 썼네.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요건 그대로 써주고 요거를 x로 먼저 하나 빼놓고 남은 x제곱 빼기 1을 요렇게 합차 써주면 총 4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럼 얘를 풀 때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x는 0이고요. 또는 그 다음에 얘가 0은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4개를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잠깐만. 재현이가 늦는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왜 안 오는 거지? 잠시만. 재현이가 아직 안 왔어요. 전화 바로 할 수 네네. 있는데. 네, 연락도 곧 안 왔어요. 됐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야. 그냥 인수분해가 공식을 이용하든 뭐 공통인수를 빼든. 근데 밑에
유형은 뭐냐면 당연히 이걸 풀 건데 요거는 그냥 이제 이게 조립제법을 쓰자는 얘기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저 친구가 그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2x 더하기 4 요걸 풀어라 그랬는데 얘는 무슨 공식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통인수를 묶을 수도 있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러나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치? 이거 개수 써볼게. 1, 3, 2, 4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조립제법을 때 제일 강조했던 거는 개수를 다 더해보면 개수를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여기다 1을 쓰면 되지, 그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려면. 그러니까 이게 개수의 합이 0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x 자리에 숫자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거든? 맞지? 숫자 1을 넣으면 0 되지.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지? 1 넣어봅시다. 1 빼기 2 빼기 2 빼기 4 빼기 4 해서 빵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0이 됐단 말은 이 1이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일단 하나 나온다는 거야. 요거 0 되는 게 여기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친구를 씁시다. x제곱 빼기 2x 빼기 4는 0. 요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근 하나는 찾은 거고 나머지 이건 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근의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얘는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 빼기 ac 하면 이제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근 두 개랑 요 x는 1 하나랑 해서 총 3개의 근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3, 4차 방식 풀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최대한 해본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풀겠어요 하는 사람은 인수분해를 잘 못해서 못 푸는 거니까 그 이제 앞단원 인수분해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학교 교과서에요. 짝수 공식이 없어가지고 짝수 공식 그 서술형에 쓰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 가서 쓰는. 아니야, 써도 돼. 고등학교에서는 쓰라고 해. 안 쓰면 힘들어. 계산이 엄청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가면 전부 다 짝수 공식만 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짝수 공식. 그다음 여기는 뭐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문제 하면서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 문제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봅시다.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니까 그냥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이거 풀어라 그랬어요. 이 3차 방식 풀어라. 근데 이제 저걸 딱 쳐다보면 공식을 혹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공통인수가 있을까? 백날 쳐다봐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개수를 먼저 쓸게요. 1 빼기 5, 그 다음에 2랑 8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어떤 숫자를 넣을 건지는 요거는 다 더해서 0이 안 되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여기 가서 봐야 돼요. 지금 저거 개수의 합이 0이 아니란 말은 1을 넣었을 때 0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다음 뭐 넣어야 돼? 순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순서대로 넣으면 거의 대부분 됩니다. 한 95%는 돼. 저 안에 있어요. 근데 가끔은 넘어가는 수도 있고 좀 이상한 분수를 넣어야 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최고차 개수분의 상수항에 약수를 집어넣는다라는 뭐 그런 규칙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웬만한 건 저기서 다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일단 안 되니까 그 다음 순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5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되고 플러스 8인데 보니까 빵이네. 오케이. 됐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됩니다.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하나만 찾으면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이 돼. 하나만 찾았으니까 끝이지. 자, 1 내리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요렇게 곱해주면 6 더해주면 8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8 그죠? 빵. 다 만들었어. 그러면 한 개 찾은 거는 이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고요. 나머지 이 2차식 2차 1차 상수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는 0 이렇게 우리가 원래 풀고 싶었던 이 3차 방정식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요거는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쳐다보니까 얘는 또 인수분해가 돼요. 2하고 4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 인수분해 되면 한 번 더 쓰면 되죠. 이거 한 번 더 써주면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써주면 됩니다. 오, 다 했네. 그러면 얘는 너무 근이 쉽게 나오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4. 이렇게 답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3차 방식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4차 방식을 하나 해봅시다. 자, 이 친구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4차 방식은 3차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두 개를 찾아야 돼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얘도 개수를 다 적어 놓고 이제 숫자를 다 쳐다봐. 다 더하면 1이 혹시 0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더하니까 0이 되지. 그지? 양수 8이고 음수 8이니까 다 더해서 0이 되니까 그때는 여기다 1을 넣어주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1 내리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면 여기도 빵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는 찾았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몰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조립제법을. 이 친구를 모르니까 이 친구를 써봐요. 어떻게? 상수 1차, 2차, 3차니까 저게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5x 빼기 6이라는 소리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야 또 0이 될지 또 찾아야 돼. 한 개 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얘는 1을 넣으면 0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긴 플러스 2 되고 플러스 5 되고 빼기 6이니까 5이고 빵 되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이렇게 딱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두 개 찾았으니까 인수분해가 x 빼기 1 하나, x 더하기 1 하나. 그 찾은 거 두 개 써봤고요. 남은 이거를 적읍시다. 2차, 1차 상수니까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 더하기 3이랑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 4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답을 적을 때는 x가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우리가 요 3차 방정식을, 4차 방정식을 이제 예쁘게 풀게 되었다. 별거 없죠? 이거는. 자, 밑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연습할 수 있어서 그냥 시켜볼게, 연습을. 자, 요거 두 개랑 3차 하나, 4차 하나 차근차근 할 테니까 열심히 연습해 봅시다. 요거 유제 3번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3개. 조립제법을 잘 써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바로 될것 같으니까 한 개만 찾으면 되고 이건 두 개 찾아야 되는데 3차 없으니까 0 써야 돼요. 조립제법 때 주의해야 돼. 이렇게 0 쓰고 조립제법 써야 되죠. 이렇게 하고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좀 찾기가 조금 까다롭겠네. 일단 2 넣으면 보이겠네. 그죠? 그래서 2 하나 찾고 여기서 한 개 더 찾으면 됩니다. x 세제곱 빼기 더하기 2x 제곱 빼기 9x 빼기 4. 여기다 또 뭐 넣어야 될지 좀 잘 생각해 보면 되겠지. 여기도 2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안 되네. 안 되지. 마이너스 2. 뭐 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2. 들어갈 그 다음에 들어갈 거 찾았어? 2 말고 그 다음 뭐 하나 넣어야 되지? 못 찾았어? 아직 하고 있는 건가? 이거네. 네? 찾기가 어렵다. 야. 마이너스 4를 넣어야 되네. 그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이 조립제법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하면 거의 대부분 된다 했는데 이렇게 이런 것처럼 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를 해야지 답이 나오거든. 1 빼기 4 빼기 2 8 빼기 1 더하기 4에서 빵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엄청 좀 찾기 힘들었는데 일단 1, 2, 3을 넣어보고 안 되면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웠죠.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한 게 2랑 이거니까 이제 x 빼기 2 하나, x 더하기 4 하나. 그다음 남은 친구는 이 친구지. x 제곱 빼기 2x 빼기 1 이런 양. 그래서 여기서 근이 2랑 마이너스 4랑 요거 근의 공식 쓴 거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좀 이렇게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은 노력을 해서 찾아줘야 돼. 안 보인다고 못 찾겠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거든. 맞죠? 그래서 차례대로 1, 2, 3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넣어보면 대부분 되는데 이렇게 4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주자 이 말이야. 그래서 1번은 쉬웠을 거고 2번은 뭐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저 유제 3번은 했어요? 유제 3번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이게 지금 그 K를 알아야 뭘 할 건데, 그지? K를 알아야 찾을 건데, 이미 한근을 알려줬으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가 한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K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1을 X 자리에 넣을게요. 근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야? 빼기 6,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k, 그다음 더하기 12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k가 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k는 찾았고, 그러니까 k가 5인 상황에서 이제 조립제법을 써주면 되겠지. 5, 12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면 되는데, 근 하나 알려줬으니까 알려준 거를 넣으면 되죠. 이렇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7, 그다음에 12 빼기 12, 0 이렇게 만들어줬고, 요거에 남은 근이니까 저기가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2 이렇게 되죠. 앞쪽은 이제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x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야.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그러면 남은 근은 여기서 나올 거니까 이게 3, 4, 1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은 x가 3 또는 x가 4라고 해주면 되고, k는 우리가 처음에 구했듯이 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뭐 대단히 어려운 그런 얘기는 아닐 거니까 그냥 이렇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립제법이 대부분이야, 풀이에.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공통 부분이 있는 풀인데,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수업 이제 2시간 중에 첫 시간은 그 별게 없어요. 엄청 쉬울 거야. 그냥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시간이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시간 내용이 좀 어려울 건데, 일단 뭐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합시다. 첫 번째,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살짝 선생님이 바꿔서 적어볼게. x제곱 빼기 2x의 제곱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괜히 제곱을 전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싶게 생겼잖아.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 혹시 이걸 묶으면 이게 나오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 나머지 여기 두 개를 마이너스 2로 묶어봐요.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묶으면 x제곱 빼기 2x 해서 똑같은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그다음 빼기 3. 이렇게 공통 부분이 등장하도록 세팅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친구를 뭐 만약에 큰 x다 라고 치환을 하면, 이게 결국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라서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잖아. 이게 그래서 x 더하기 1이랑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맞지? 치환을 해놓으면 예쁘게 인수분해 되니까, 이제 x 자리에 원래 거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얘가 x였으니까 여기 x 자리에 원래 거 다시 집어넣게. 빼기 2x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도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되네.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니, 또 혹시 인수분해 더 될 수 있는지 보라고.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이 친구는 또 인수분해 되죠. x 빼기 3이랑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답을 쓰면 x는 1인데 얘는 제곱이니까 중근이야. 이게 중근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지. 별거 없죠. 그냥 공통 부분 찾아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고 집어넣고 계산. 이게 끝이야.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 이 친구는 옛날에 우리가 1단원 할 때 좀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두 개씩 짝지 짓는 거 있지, 그지? 어떻게 짝지 지을까 생각해 봅시다. 짝지 짓는 기준이 뭐라고 했더라?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이렇게 짝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상수항이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2니까 이 네 개 중에 어떻게 짝을 지어야지 합이 같게 나오냐면, 요 1번, 3번과 2번, 4번을 짝을 지으면 상수항의 합이 같습니다. 여기 상수항 0이고 상수항 1이니까 더하면 1. 여기 마이너스 1이랑 2 더하면 1 이렇잖아요. 그래서 같도록 이렇게 짝을 지어요. 그래서 짝을 지은 걸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x 플러스 1 이렇게 먼저 곱할 거고, 뒤쪽은 x 빼기 1, x 더하기 2 해서 이렇게 곱할 거고, 빼기 8은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 앞쪽에 이 친구가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뒤쪽에 얘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고, 빼기 8은 0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 친구를 큰 x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줄 수 있지. 다시 전개를 하면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빼기 8이니까 여기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4하고 2로. 그죠? 그래서 x 빼기 4 하나, x 더하기 2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제 이 x 자리에 원래 거 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4 하나,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두 개 다 구조를 보면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2차 방식 푸는 것도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야 돼. 앞쪽은 근해 공식 써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7 나오고요. 이쪽 뒤쪽은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7? 그래서 7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 이렇게 총 4개의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 부분 나오면 이렇게 치환해서 정리한다, 이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이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이거 유지 5번 하나만 할게. 5번 하나만 합시다. 공통 부분 보이는 거 치환하고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지? 얘를 풀면 아마 허근이 2개가 나오고 실근이 2개 나올 건데 그 중에 허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기 x제곱 빼기 2x가 공통 부분이 보이죠? 라지 x라고 하고, 그럼 얘가 이제 라지 x 더하기 4고 옆에는 라지 x 빼기 1이 있고 더하기 6은 0이야.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서 정리를 좀 하면 여기다 쓸게요.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에 플러스 3x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2, 1 해서 플러스 플러스로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2 하나, x 플러스 1 하나는 0,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x 자리에 원래 거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스몰 x 제곱 빼기 2x에 플러스 2 하나 있고, 여기는 스몰 x 빼기 2x에 플러스 1 하나 있는데, 자, 이 중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무작정 풀어도 되긴 한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시험이란 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를 체크하는 거라기보다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라고. 시간을 한정없이 주면 누구나 뭐 이거 다 풀어가지고 답을 내지. 근데 이제 이런 문제처럼 혹시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왔다 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다음에 그냥 두 개를 다 풀 생각하면 안 되고 둘 중에 뭐가 허근이지 이래 생각을 해야 돼요. 딱 보니까 이제 보이잖아. 얘는 중근이니까 이게 실근이지.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실근이고 이쪽이 허근이거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질문을 쳐다보면 질문이 허근 두 개를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었으니까 이거를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고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풀면은 이 수학이 아니야, 그거는. 얘는 뭘로 해야 돼, 그러면?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보는 순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보는 순간,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합곱으로 바꿔서
아,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이 2고 두근의 곱이 1 거니까 여기도 2 넣고 여기도 2 넣으면 되겠구나 해서 정답은 0이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겠죠? 그죠? 이 친구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냥 이걸 근해 공식 써서 풀 수 있니? 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제 한 문제 안에도 복합적인 개념을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챙겨주면 좋겠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얘가 다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3단원에 우리 인수분해 할 때 그때 다 있었어요. 여기 0 빼면 그냥 다 그 인수분해 문제야. 그래서 예전에 다 했던 거 약간 복습 느낌이니까 좀 가볍게 봐도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저거 보면 저 왠지 인수분해 될 것 같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x 4제곱을 x제곱으로 쪼개고 여기 2를 1하고 2로 쪼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보기차식으로 다이렉트로 인수분해 되는 꼴입니다. 그러면 얘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답을 찾으면 되죠.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선생님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를 강제로 하면 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그냥 생각을 해. x제곱이 1인 거고 얘는 x제곱이 2인 건데 x제곱이 1인 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일 거고 x제곱이 2인 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인 거니까 그 답을 다 써야지 4개를. 그래서 x가 1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총 4개의 답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바로 인수분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볼게요. 2번을 보면 얘는 저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보기차식 꼴, 그러니까 어떤 4차, 2차, 상수 이렇게 돼 있는 꼴의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합차를 써야 된다고. 다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보기차식 꼴은 변형을 해서 합차로 만든다. 그러면 이 친구를 완전제곱식 꼴로 만들려면 여기 4차 상수 나와 있는데 여기 1, 1이니까 중간에가 개수가 2 또는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저 친구를 내가 플러스 2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해주면 여기 원래 빼기 3이니까 빼기 5x제곱이 되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쟤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면 이쪽은 막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뒤에 뭘 할 수가 없거든. 이게 합차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면 안 되고 플러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만들어 놓고 원래 게 마이너스 3x제곱이었으니까 뒤에 x제곱 하나 더 빼주면 되지. 이 식하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에 거를 x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하고 뒤에는 빼기 x제곱은 0 해서 이 친구를 덩어리 합차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합차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뭐 별표제곱 빼기 세모제곱 뭐 그런 거지, 그지? 여기 네모제곱 빼기 세모제곱 이 꼴로 합차 인수분해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쓸 거니까 이거 빼기 이거 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근해 공식을 써서 마무리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5가 되겠죠. 총 답이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 해봅시다. 이 2번이랑 7번이랑 이거 한번 풀어보자. 우리 요새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약 먹고 약 기운에 취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지원이 못 자겠노.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가 개수가 1이고 개수가 4니까 여기는 4나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요거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한 거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1, 2, 1, 1, 4, 4, 1, 6, 9, 1, 8, 16 이런 거 있죠. 이런 구조로 쭉 가는데 여기가 1, 4니까 중간에 4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풀마 다 올 수 있잖아, 맞지? 둘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가 4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맞춘다면 뒤쪽에 8x 제곱이 빠져야 합쳐서 이게 될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제곱수가 아니라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선택인 거고 플러스 4로 가야 돼요.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 해주고 그러면 이걸로 맞추려면 뒤에는 이제 빼기 16x 제곱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앞쪽은 x 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이 뒤쪽은 16x 제곱이니까 4x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쟤를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근의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죠. 자, x가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짝수 공식 쓴 거야. 자, 요 반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x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근이 4개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해가 이렇게 4개가 있대. 그지? 해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제 약간 눈치껏 좀 생각을 해보면 해가 이렇게 켤레 복소수인 거지. 맞지? 켤레 복소수인 거니까 아 허근이 2개가 나오겠고 4개 다 허근이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켤레들의 곱을 구하시오니까 이걸 다 계산하지 않고 인수분해 한 판만 하면 두 분의 곱을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만들어 봅시다. 아 15야. 아 좀 애매한데 오?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 되네. 3, 5, 15로 이렇게 맞지? 이렇게 바로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알파바 이 방정식의 근이 베타 베타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켤레 복소수가 되겠지. 근데 이 두 근의 곱은 3이네. 이 두 근의 곱은 5고 그지? 그래서 더해주면 8이야. 뭐 별 내용이 없었죠. 계산을 뭐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곱 표시가 돼 있으면 두 근의 곱, 합 이런 거 하자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버스를 잘못 탔다고 세상에 어떻게? 아니 학원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버스를 잘못 탔어? 아, 딴 데 갔다 왔어? 아, 그렇구나. 자, 이제 그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 유형이 될 텐데, 요거는,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이제 이것도 인수분해 할 때 한번 했거든요. 이게 되게 특이한 구조란 말이야. 이 센터 2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 2차 항을 잘 봐요. 2차 항이 개수가 6인데, 저 센터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같은 개수를 가져요. 그지? 여기도 둘 다 마이너스 5고 둘 다 1이지. 이렇게 되는 식을, 이렇게 되는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대칭 구조니까, 이 대칭 구조는 푸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인수분해도 잘 안 되고, 뭐 힘들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고 풉니다. 나누기 x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x제곱으로 나누라는 뜻이니까. 맞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풀리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럼 좀 와서. 너무 멀리 갔네. 여기다 설명할게요. 저 식을 x제곱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4차를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5x 되고, 그 다음 플러스 6 되고,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x분의 5가 남고,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 는 0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푸는 거랑 똑같은 형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0을 x제곱으로 나눠도 그대로 0일 거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짝지를 이렇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짝지 짓고 세로 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고 중간에는 마이너스 5로 끄집어내면 x 더하기 x분의 1이고 상수항 6이 남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이 친구를 선생님이 이제 뭐 x 이렇게 잡을게요. x로 잡으면 얘를 x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곱셈 공식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약분이 될 거니까 내가 얘를 라지 x로 잡았으니까 이 친구는 라지 x 제곱에 빼기 2가 되겠죠. 라지 x 제곱에 빼기 2다 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새로 쓰면 라지 x 제곱에 빼기 5x, 그 다음에 여기 빼기 2 있고 더하기 6이니까 더하기 4죠. 이렇게 되면서 라지 x가 인수분해가 1하고 4로 돼요. 그래서 이게 x 더하기 4,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x 자리에 원래 거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여기 x 자리에. 근데 원래 라지 x가 요거였잖아. 요거 갖다 넣을게요.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 여기도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돼요. 얘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식을 풀 때 양변에 x를 하나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1 빼기 4x가 0인 거고, 그 말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 0인 거니까 근해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2 플러스 마이너스 짝수 공식 쓰는 거야. 3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은 x제곱 더하기 1에 빼기 x 이렇게 되나? 그러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고, 얘는 근해 공식을 써주면 x가 2분의, 얘는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근해 공식 쓰는 거죠. 자, 요거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3i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 하나, 근 두 개, 이렇게 두 개 해서 총 4개의 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풀어라 했으니까 근 4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렇게 일단 문제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특이한데 찾아야 돼요. 센터를 중심으로 양쪽 대칭 구조의 개수를 가질 때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짝을 지어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한다. 옛날에 그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할 때 이런 부분 해봤으니까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연습을 해봅시다. 요거 있죠, 요거 9번 한번 해보고, 요거 10번은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9번을 일단 풀어봅시다.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고 저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모두 각 항을 다 x제곱으로 나누는 식이 이거고, 짝지를 이렇게 지어주면 저런 꼴이 나오죠. 그래서 저기서 큰 x로 바꾸고 얘를 라지 x로 바꾸면 얘는 라지 x 빼기 제곱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x 되고 빼기 1이니까 빼기 3은 0이죠.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제 x 더하기 3이랑 x 빼기 1은 0이 될 건데 그것도 이제 선택을 좀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뭐가 허근이게 이 선택을 잘해야 돼. 이쪽이 허근이죠. 이쪽. 그럼 어떻게 알지? x 곱해보면 얘가 상수항이 1이고 1차가 3이니까 살짝 편백 써주면 양수되고요. 여기는 허근이 나오는 걸 알 수. 이렇게 잘 지금 바로바로 안 되는 사람들은 해봐야 됩니다. 이거를 x를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실근일지 허근일지는 판별식을 써봐야 알잖아, 그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게 5니까 얘는 양수잖아. 판별식이 양수니까 실근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 친구는 x를 하나 곱하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 될 텐데 이 친구는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게 음수잖아. 그죠? 1 빼기 4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면 허근인 거야. 판별식 양수는 실근이고 맞죠? 그래서 허근을 찾아서 뭐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 둘 중에 뭐가 허근인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묻는 내용이고요. 그때 그러면 이 상황인데 요거 허근이 알파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는 거니까 알파를 넣으면 답이죠. 알파를 넣으면 여기다 그냥 알파 넣으면 답이죠. 이건데 요 방정식에 x에다가 알파를 그냥 갖다 넣으면 이거죠. 이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어가면 1이지 답이. 이 문제의 정답은 1이죠. 물어본 게 이거니까 이거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허근이고 어떤 게 실근인 거를 판단하는 게 우선. 그 다음에 그 허근인 게 판단이 됐으면 요거가 되게 질문이 특이한 질문이잖아. 딱 이걸 물은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 값 자체, 이 값 즉 x 값 자체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뭔지 찾아주면 되죠. 라지 x 값, 이 둘 중에 이 라지 x 값이 이거죠. 이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10번은 선생님이 풀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허근이 i면 한 근이 i라고 했네.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i겠죠? 그지?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i일 거거든. 그래서 실근을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얘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한 근이 i 빼기 x에 i를 넣어볼게. i 넣으면 i의 4제곱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i 넣으면 i 세제곱이니까 a의 i 세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이제 복소수의 그거였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i니까 얘가 마이너스 i가 되거든. 그래서 빼기 ai라고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넣으면 i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빼기 b. 여기는 i 넣으면 빼기 4i 더하기 1은 0. 이런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저걸로 뭘 할 거냐? 이걸로 뭘 할 거냐면 이거를 i 있는 거 없는 거 찢어서 실수 부분, 호수 부분을 정리를 해봅시다. 이 빼기 b가 실수 부분이고 호수 부분은 마이너스 a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이게 0일 때 이제 요거도 0이고 요거도 0이다 뭐 그런 거 앞에서 복소수 할 때 배웠죠. 이런 거 전체가 0이면 실수 부분, 호수 부분 다 0이 돼야 되니까 b는 2고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한 번에 ab가 나오거든. 한 번에 ab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x 4제곱 a 자리에 마이너스 4 넣고요. 그 다음에 b 자리에 2 넣고 그 다음에 빼기 4x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찾고 계산을 하니까 이런 폼이 됐어요. 이런 폼이 되고 나면 이제 얘 푸는 거는 위에서 푼 거하고 똑같죠. 대칭이잖아요. 2를 중심으로 똑같으니까 x제곱을 양변을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열심히 풀면 되겠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4로 묶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는 0.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얘를 라지 x로 할 수 있지? 얘는 라지 x 제곱 빼기 2가 되고, 그래서 정리된 식이 자 이렇게 되고 빼기 2에 더하기 2니까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된다고. 그럼 x가 0 또는 x가 반대요. 이 x가 0인 상황이 얘가 0인 상황인데, 이게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변에 x를 곱해주면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요 근 혹은 i 나오고 마이너스 i 나오고 저쪽이고요. 나머지 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x가 4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4다.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x를 곱해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하는 조금 부족한데 이쪽에 올라가서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0이고, 여기서 근의 공식 써주면 x가 2 플마 루트 3이 되겠죠. 여기 근의 공식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계산을 좀 빨리 하잖아, 그지? 근의 공식도 엄청 빨리 하고, 그래 뭐 그냥 내라고 빨리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다 보면 빨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당연히 양에 비례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좀 왜 난 저렇게 빨리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하다 보면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시간 마무리할 거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4차 방정식, 3, 4차 방식 푸는 방법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다 했어. 끝났고, 요 다음 단원은 또 좀 다른 얘기거든요. 얘는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라서 쉬는 시간 후에 돌아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 이거를 할 건데 얘가 좀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아직 익숙치 않은데 3차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차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공부를 해볼 텐데, 일단 먼저 얘기할 거는 요 내용은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공립 학교는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잘 안 내. 그래서 공립은 아무래도 이제 교육청의 좀 관리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 이상하게 저런 거 냈다가 좀 이제 곤란해질 수 있거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가능하면 안 내는데 사립은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가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혹시 돌다가 이사벨 이런 데 가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런 거. 공립은 출제를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근데 사립은 출제를 해. 그러니까 뭐 여기 동인고나 이런 데는 그냥 뭐 맨날 나오는 문제고, 왜냐면 좀 어렵거든 저게. 근데 공립은 거의 안 나오고 사립은 거의 자주 나와. 그러니까 어디 갈지 모르니까 공부는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요거를 배경 설명을 좀 하고 나서 돌아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지. 자, 요거를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노란색으로 쓰면 잘 보일까? 잘 보이나? 이렇게 하면 완전 잘 보이지? 자지마. 설명 잠시만 하고 다시 킬 거야.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이 3차 방정식이 막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알파, 베타, 감마. 감마는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칠게.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인수분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 3차 방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지. 그래서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고
이 식의 양변을 a로 나눌게요. 이제 양변을 a로 나눌게. 그럼 여기가 이쪽을 잘 봐야 돼요. x 세제곱 a로 나누면 얘가 a분의 b의 x제곱이고요. 여기는 a분의 c의 x, 여기는 a분의 d가 되지. 그냥 여기를 a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는 a로 나누면 a가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방정식이 이 방식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방정식에 근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니까 이 우변을 이제 전개를 해서 쓸게. 근데 이 우변 전개하는 거는 1단원에서 배운 곱셈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열어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자, 이 식이랑 이 식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소리니까 계수 비교를 하는 거야. 3차 계수는 1 똑같고요. 그럼 얘가 얘라는 얘기잖아. 그지? 2차 계수가 요 마이너스까지 달고 얘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세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세근의 합이 a분의 b니까 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게 맞지? 그지?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합. 책에 이 내용이 있을 거니까 필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는 것만 봐요. 얘는 그냥 1차 계수 a분의 c, 얘니까 얘가 그냥 a분의 c죠. 마지막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인데, 그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세 개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지금 이제 세근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라는 소리 아니야? 여기 얘분의 얘라는 소리죠. 얘분의 얘인데 부호 바꿨잖아. 2차 방식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두 분의 합할 때 최고차 계수분의 그 다음 차수. 그지? 최고차 계수분의 그 다음 차수 부호 바꾼 거. 그게 세근의 합. 그 다음 최고차 계수분의 1차 계수. 그게 두 개씩 곱한 합. 마지막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 부호 바꾼 게 세근의 곱. 이렇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2차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끝났잖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였고 두근의 곱은 플러스였잖아. 그지? 4차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4차는 몰라도 되는데, 4차가 있긴 한데 4차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5차는 마플 막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건 그냥 참고로 알아주고, 그냥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근의 합이 최고차 계수분의 2차 계수 부호 바꾼 거고, 두 개씩 곱한 합이 최고차 계수분의 1차 계수, 세근의 곱이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을 부호 바꾼 거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충 설명은 했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적용을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봅시다. 여기 일단 이 문제를 보니까 이런 3차 방정식을 하나 줬고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했어요. 그때 막 다음과 같은 걸 구해라는데 이거를 뭐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적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게? 세근의 합은 3차 계수분의 2차인데 2차가 지금 없잖아. 그럼 빵이죠, 빵.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합. 자, 이거는 최고차 계수분의 1차 계수인데 얘는 부호를 안 바꾼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 세근의 곱. 그러니까 합이랑 곱은 부호를 바꾸고요. 가운데 건 부호를 안 바꿉니다. 이것분의 상수항인데 부호 바꾸면 1. 이게 주어진 이제 재료야. 저 재료를 가지고 1, 2, 3, 4번을 풀겠습니다. 자, 1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통분하면 되죠, 통분. 자, 얘를 통분하면 분모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요. 여기 알파 위에는 베타, 감마를 쓰겠죠. 그 다음 베타 위에는 감마, 알파를 쓰고 마지막 감마 위에는 알파, 베타를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 쓰면 되죠. 밑에 분모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2였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통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은 질문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었지. 이거 보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야 돼? 곱셈 공식 변형이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에 가로 열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인 거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모르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1단원에 나오는 거잖아. 곱셈 공식 변형.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공부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계속 나온다고. 계속 곱셈 공식 변형은.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 합은 0이니까 뭐 0 쓰고 빼기 2 곱하기 여기 두 개씩 곱한 게 여기 마이너스 2였죠? 이렇게 쓰면 답은 4가 되겠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3번을 할 건데 저 3번은 사실은 계산이 정말 복잡한데요. 우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됐지? 왜 커서가 안 먹나? 우와. 이상하게 생겼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자꾸 지워지나? 안 지워지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마우스로 지울 수 있는데 마우스 커서가 좀 안 먹어. 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먹어. 와. 이거 뭐, 이상하네. 배터리가 없나? 자체 아니에요. 오, 좋은 생각이다. 완전 좋은 생각인데. 됐다. 이거 삭제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삭제가 되던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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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지우면 안 되는데. 저게 지워졌네. 아이, 진짜. 이게 지금. 마우스에 배터리가 없나 봐. 깜빡거리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에? 이거 뭐 지우는 거 있었는데, 그때? 뭐더라, 이거? 이게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 정말 희한한 친구일세. 저리 가. 됐다.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3번을 할 차례죠, 그죠? 그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예. 이 3번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계산이 좀 복잡할 거니까 차근차근 잘 보고 봅시다. 이제 좀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보기로 하고 저 친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개를 해야 되거든.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전개해야 되는데 그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로 쓰겠습니다. 그 얘를 전개를 하면 1 세제곱 이것도 전개 공식이거든. 이제 1단원에 보면 나오는 곱셈 공식이에요.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1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1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뭐 그런 거잖아, 그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저 언제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책을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전개하는 공식인데 여기에 x가 1인 상황인 거야. 이거 전개할 때 이렇게 하잖아. x 세제곱 더하기 무슨 x 제곱 무슨 x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저 세 개 합, 여기가 두 개씩 곱한 합, 다 곱셈 공식 전개 공식입니다. 이거 ABC 이렇게 한 거야. x에다 1 넣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전개를 했으니 여기다가 이제 원하는 걸 집어넣읍시다. 저기에 보면 원하는 게 합이랑 두 개씩 곱한 요거 있죠, 이제 이거 얘를 갖다 쓸 거란 얘기. 이거 우리가 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근의 합은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1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갖다 넣으면 돼요.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답은 0이네. 맞죠? 이렇게 이게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나 라고 얘기하면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다른 방법을 설명하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가만히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개 공식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실전 문제 풀 때 되면 그런 얘기도 할게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곱셈 공식 할 때도 이런 거 했었거든. 선생님 절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전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강조를 해서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건 다 합을 이용해서 합니다. 우리가 구해놓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이 세 개 합이 0이거든요. 그럼 이게 0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감마예요. 그래서 맨 앞에 식이 마이너스 감마고 4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타 더하기 감마는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고 마지막 감마 더하기 알파는 넘기면 마이너스 베타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곱한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랑 같고 저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1이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알파 베타 감마가 0이 아니었다면 계산이 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건 이제 밑에서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거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좀 도와주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 중요한 문제긴 하니까 나중에 그 라이트센 이런 거 풀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 일단 얘를 잘 먼저 구해야 돼요. 세근의 합이 최고차가 3인데 2차가 없으니까 이것도 세근의 합 0이고 이렇게 두 개씩 곱한 합은 3분의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3개 곱한 거는 3분의 8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그래서 3차원식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요걸 만들어주고 요걸로 뭐 쟤네들을 구하면 돼요. 근데 얘든 되게 어려울 거예요. 얘는 이제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위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갖다 쓰고 이 친구는 다시 곱셈 공식 변형으로 바꿔서 뭐 요거 두 개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친구도 만만치 않은데 이 친구도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건 좀 외우면 좋겠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얘가 이거 제곱 빼기 알파 베타 감마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잖아. 그죠? 이런 거 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집어넣고 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3차 공식 있지? 3차 공식 제일 긴 거 그거 갖다 쓰면 됩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 무슨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뭐 여기 엄청 긴 거 있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지.
엄청 긴 거 여기 뭐 들어가는 줄 알죠? 그래서 전개 공식인데 이 되게 고마운 게 얘가 0이라서 얘가 빵이거든. 그럼 얘 필요 없어요. 요거만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약간 날먹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문제 구조를 잘 좀 파악을 해야 쉽고 이 곱셈 공식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지 이게 빨리빨리 계산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완벽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학교를 내가 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 다른데 이거를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일단 교육과정 바깥의 얘기긴 한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 수업을 하면 완전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항상 나오는 거라서. 유제 12번을 풀겠습니다. 자, 유제 12번은 이거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식을 구하래요. 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닐까? x 세제곱에 빼기 여기 세근의 합 x제곱 두 개끼리 곱한 합 x 여기 나머지 상수 이렇게 적으란 얘기거든. 근데 이게 요게 세근이면 여기에 세근의 합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여기 들어간다고. 근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그게 이거예요. 여기 좀 멀리 갈 수 있나? 그게 좀 길게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저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와 감마 알파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베타가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감마가 제곱 이렇게 곱하면 알파가 제곱이니까 결국 이게 알파의 베타 제곱 감마 그 다음 베타의 감마 제곱 알파 감마의 알파 제곱 베타 이거거든요. 이거 공통인수 알파 베타 감마로 묶으면 이렇게 묶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뭐 이렇게 돼요. 이거의 1차 계수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한 건 이게 3개 다 곱하면 되니까 다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이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3차 방식이라는 거야. 여기 1차 계수 하려고 요 짓을 한 겁니다. 요거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이게 세근일 때 여기 세근의 합 두 개씩 곱한 합은 이렇게 나타나고 세근의 곱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쟤를 다 찾아 적으면 되겠지.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합은 최고차 계수분의 2차 계수 부호 바꾸면 2분의 1.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합은 이것분의 4 해서 2고요. 다 곱한 거는 이것분의 8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열심히 집어넣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계산도 길어요. 어쩔 수 없어요. 힘든 문제라서. 그래서 이게 좀 뭐 여기까지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일단 어떤 3차 방정식을 보면 3차 방정식을 보면 얘의 세근의 합과 두 개씩 곱한 합, 세근의 곱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가 꼬이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학교 갈지 모르니까 가서 상황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주면 좋겠다. 네. 이거? 쟤를 주간 테스트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어. 생각 좀 해보고. 아마 안 내지 않을까? 근데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건 알아야 돼. 중요한 거라고. 근데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 아니고, 쏘리. 얘도 근계수를 좀 이용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 말고 다음에 나올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요거는 봅시다. 얘는 조금 수월할 건데, 한번 해볼게요. 뭔 소리냐면, 이게 3차 방정식인데, 유리수 A, B,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개수가 다 유리수라고. 전부 다 유리수인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이면, 다른 한 근은 뭘까?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겠죠. 켈렉은 갖는 거 수업 시간에 했었다, 그죠? 3차 방정식이 근이 3개인데, 2개는 알았잖아? 나머지 한 근은 뭔데? 모르지? 나머지 한 근은 모르니까 나머지 한 근은 그냥 미지수 K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가 근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봐봐. 몰라. 근데 이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 이것분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근의 곱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최고차분의 상수 부호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팅해 놓은 이 세 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혈렉은 두 개 곱하면 그럼 K랑 곱하면 마이너스 K인데 그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아 K 나머지 한근은 2구나 이걸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나머지 한근은 2다. 그럼 이제 다 했네.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일단 근 3개를 우리가 다 알잖아. 얘랑 얘랑 얘랑. 근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2차 방식을 만들면 x제곱에 이 두 근의 합이 2니까 이렇게 만들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건 이거고요. 2는 또 따로 K2는 또 다른 하나 근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죠? 이게 원하는 3차 방식이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역으로 만들었습니다. 2차를 가지고 만들고 이거 한 개 쓰고 얘를 펼쳐주면 전개해주면 A, B를 다 알 수 있지. 전개하면 되겠지. 근계수를 모르면 이 방법으로라도 써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4x제곱이고요. 1차가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3x 상수항은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얘가 A고 얘가 B였어요. 그래서 A, B를 찾으면 됩니다. 됐어요? A가 마이너스 4, B가 3 맞지? 얘는 책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근이 이거니까 근을 저기다 넣고 풀었단 말이야. 이 1 플러스 루트 1을 저기다 넣고 풀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또 풀긴 했는데 여튼 뭐 선생님처럼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주고 밑에 거 2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보자. 얘도 이제 근데 얘는 14를 준 거밖에 없으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힘들겠는데 한근이 5 빼기 3i래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다른 한근은 5 더하기 3i일 거고 나머지 한근 모르니까 k라고 이렇게 근 3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4밖에 없는데 14는 두 개씩 곱한 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개씩 곱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34가 나오죠. 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5k에 플러스 3ki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5k에 마이너스 3ki가 나올 건데 이걸 더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질 거고 그래서 더하면 10k 플러스 34인데 그게 14라고 했어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고요. 그러면 이제 A, B 값을 구할 때 이걸로 뭐 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근계수를 바로 씁시다. 요거 세 근 다 더하면 요래 더하면 이쪽은 없어지고 10 빼기 2니까 8. 그래서 A는 8이 맞아. 왜냐하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8이 맞고 요거 세 개 다 곱하면 두 개 곱한 게 64고 요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34에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68이 세 근의 곱인데 그럼 B는 68이라고 하면 되나?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68이 세 근의 곱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한 개의 근을 숨겨놓고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고 기본적으로 근계수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얘도 풀 수 있어요.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그 유형이랑. 그렇죠.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이 밑에 걸 해볼게.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4 플러스 i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근은 모르니까 k라고 잡을 건데 고맙게도 2차 계수를 알려줬으니까 세 근의 합을 알아요. 세 근의 합이 얘분의 부호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9여야 돼. 그럼 요거 세 개 더하면 마이너스 9여야 된다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보이죠? 이거 사라질 거니까. 그죠?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나머지 a,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a, b 값은 이렇게 찾읍시다. 요거는 좀 귀찮으니까 나중에 하고 b부터 할게. 이 세 개 다 곱해볼게. 이거 두 개 곱하면 17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17이니까 b는 17일 거야. 그래서 저 3차 방정식이 x세제곱 플러스 9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17은 0이에요. 근데 얘 찾으려면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근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이 i들 말고 근 하나 k도 마지막 근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더하기 9에 빼기 a 더하기 17이 0이야. 그래서 a를 찾을 수 있습니다. a는 25가 되나?
B는 뭐였더라? 17 이렇게 그지? 실근을 구하시오. 나머지 실근 요거죠. 실근은 마이너스 1. 얘네 두 개는 허근이니까 실근 요거 나머지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메인적인 이야기는 아니야. 많이 어려워서 대부분의 학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직고나 사직여고 이쪽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고 약간 소수 학교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 학교에 맞춰서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아니고 이걸 해야 돼. 그게 왜 없지? 제일 중요한 게 좀 빠져 있네. 어디 간 거야? 그거 왜 없지? 중근 가질 조건 그걸 해야 되는데 이상한데 왜 없을까? 와. 그래 여기는 내용이 없어서 선생님이 연습 문제에서 좀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좀 주요한 출제 포인트가 아까 그 근계수 쓰는 거 말고 그냥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뭐 그런 거 있을 거거든요. 좀 찾아봅시다.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안 보여서 왜 그 문제를 빼놨지? 완전 중요한 내용인데 잠시만. 여기 활용은 일단 활용은 하긴 할 텐데 어디까지 가야 돼?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3차 방식 활용은 뭐 하긴 할 건데 중근 조건이 왜 없지? 좀 이따가 뒤에서 없으면 문제를 좀 만들어서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좀 찾기로 하고 일단 활용부터 봅시다. 이거는 2차 방식 활용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림 보고 식 만들어서 답을 내면 됩니다. 자, 부피가 320이래. 뚜껑 없는 상자를 만들었어요. 부피가 320인데 그럼 이제 여기 잘라내는 한 변의 길이가 x일 거 아니야, 그제? 이걸 x라고 두면 이 가로 길이가 요 20에서 양쪽에 x 두 개 잘랐으니까 20 빼기 2x가 될 것이고요. 세로 길이는 14에서 두 개 빼면 되니까 14 빼기 2x가 되겠지. 그래서 요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지. 그 뚜껑이 없는 뭐 상자 이렇게 만들 거라서 이게 지금 이 펜이 점선 표시가 제일 안 돼서 제일 안 좋은데 점선 표시가 안 되네 잘. 뭐 이렇게 이제 뚜껑이 없는 뭐 이런 걸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뚜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높이가 x고요. 여기 밑넓이 이거 있지? 이 직육면체의 밑넓이가 이거 두 개 곱한 거야. 그러면 20 빼기 2x 가로 세로 14 빼기 2x 높이 x 이렇게 세 개 곱한 게 부피인데 그 부피가 321이잖아. 이렇게 식 쓰고 그냥 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좀 바로 풀지 말고 조금 머리를 써주면 여기서 2로 묶어낼 수 있죠. 2로 묶어내면 2에 10 빼기 x가 되고 여기서 2도 또 묶어낼 수 있죠. 그럼 여기 2 하나 더 묶어내고 7 빼기 x 여기는 x 320 이렇게 쓰면 숫자를 좀 낮출 수 있잖아. 4로 나누면 이게 80이죠. 이렇게 그제? 그래서 요 세 개 이렇게 약간 이게 인수분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 겁니다. 이대로 그냥 하면 안 돼요. 이제 다시 해야 돼. 얘를 x 세제곱 그 다음에 17x죠. 마이너스 17x 제곱 상수항은 70x 1차 계수가 70x고 여기 넘어와서 마이너스 80 인정. 그래서 요거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푸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느냐 뭐 그거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 넣으면 될지 좀 찾아볼 건데 이거 다 더하면 0 안 되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일단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거고 2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8 140 60 8 2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40, 80 해서 빡 되죠. 그래서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고 나머지가 x제곱 빼기 15x 더하기 40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0인데 이게 지금 답이 x는 그냥 2니까 2네요 라고만 그냥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해봐야 되거든. 이것도 근해 공식을 써서 x를 찾아보면 이게 2분의 1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225 마이너스 4에 시하면 160이니까 이게 65인가? 그죠? 65.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될지 안 될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아, 이게 문제에서 지금 자연수 x를 물었으니까 이게 답인 거지. 자연수 x를 안 물어보면 이것도 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얼마쯤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요. 요 값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2분의 15 플러스 마이너스 이 65는 64보다 좀 크잖아. 8점 얼마인 거거든. 그죠? 그러면 플러스로 가면 이게 23을 2로 나누니까 숫자가 너무 클 거고 마이너스로 가면 7을 2로 나누니까 뭐 3.5 약 대략 이 정도 값이 될 거니까 이것도 x 값으로 적당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x가 이것도 있고 답이 2분의 15 마이너스 루트 65도 답이었을 거야. 이 두 개가 답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는 x가 너무 커서 변의 길이보다 커져서 안 되고요. 14보다 커지니까 안 되는데 이거는 된다고.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를 물었으니까 이걸 답으로 하는 거지. 그냥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냥 그런 조건 없으면 저 둘 다 답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식 잘 만들어가지고 뭐 풀자 뭐 그 정도 얘기고요. 요거 하나만 해볼까? 15번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연습하고 그 중근 조건 가지는 문제 선생님이 하나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이건 안 나오지. 한번 볼까요? 정육면체에서 밑면 가로와 세로를 2씩 늘리고 높이는 3을 늘렸더니
부피가 이렇게 되었다. 그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가 큐브가 있어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x인데 가로 세로를 2를 늘렸으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곱하면 이렇게 되고 높이는 3을 늘렸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이게 250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질문인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데 조립제법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252를 소인수분해를 해봐요. 그러면 2, 1하고 2하고 6 이렇게 되고 여기도 2 하면 얘는 63이 되고요. 얘가 7하고 9, 그 다음에 3, 3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7로 인수분해가 돼요. 소인수분해를 하면. 그래서 이 친구를 저거랑 살짝 비교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랑 곱하기 7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를.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x 플러스 2면 좋고 얘가 x 플러스 3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얘 6이고 7이니까 한 개 차이니까 x는 4 하면 되나? 그죠? 이렇게 x가 4다 이거야. 그래서 한 모서리 길이는 4예요. 근데 선생님 이 3, 4방식인데 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질문이고 그래서 검증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쟤를 전개를 하면 지금 4x 플러스 4가 있고 여기 x 플러스 3이 있을 거잖아. 는 250인데 그러니까 한 개를 우리가 일단 찾았으니까 이 한 개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거꾸로 쓰는 겁니다. 이게 세제곱 2차가 3x에 4x 제곱이니까 7x 제곱이고요. 1차가 12x에 4x니까 16x 여기 상수항이 여기 플러스 10인데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40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좀 쓰면 1, 7, 16, 마이너스 240인데 여기 사실 숫자 뭐 넣어야 될지 좀 잘 안 됐었을 거야. 근데 선생님 4를 찾았으니까 4를 넣고요. 이렇게 그럼 11, 44 이렇게 하면 60 해서 딱 242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거 말고 요것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11x 플러스 60 이렇게 남은 게 있고 앞쪽은 x 빼기 4거든요. 그래서 3차 방식을 실제로 풀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 판별식을 살짝 써보는 거야. 판별식 왜 써보냐면 이게 실근일지 허근일지 판단을 해보고 싶은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곱하기예요. 121에다가 빼기 240이죠. 음수인가? 그죠? 판별식 음수니까 오, 이 친구는 허근 같네? 그럼 실제 변의 길이가 될 수 없을 거니까 얘만 답인 게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그냥 하려고 달라들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꼴로 이런 꼴이지 이런 꼴 이런 꼴로 주어져 있을 때는 우변의 상수만 소인수분해를 해서 좌변 우변을 한번 맞춰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위에는 아까 이거였거든. 이거. 그래서 10 빼기 x랑 7 빼기 x랑 x가 있는데 이게 80이잖아. 그럼 80을 소인수분해해서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거야. 2 하면 40, 2 하면 20, 또 2 하면 10, 2 하면 5 이렇게 되니까 이게 2의 4제곱 곱하기 5인데요. 혹시 저런 꼴로 만들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볼 만하지 않니? 그래서 혹시 x가 5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5가 되니까 이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맞지? 그래서 다른 거 x가 혹시 2면 왜냐하면 이 세 개 2, 5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x가 혹시 2면 하고 잡아보면 얘는 8이고 얘는 5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2의 세제곱 2 이렇게 되니까 이 4제곱을 2 하나랑 2 세제곱이랑 5로 찢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를 하나 찾아 놓으면 그 다음은 인수분해가 쉽다 이 말이야. 그런 팁도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됐죠? 그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서 요거 한 문제만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나? 살짝 끊어가지고 얘를 그래서 여기 이름을 좀 씁시다. 이름을
3차 방정식의 중근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니까 한 번만 더 끄고요. 이게 문제가 내가 못 외워서 x 세제곱 3x 제곱 외워야 되겠다. 1, 3a 빼기 4 빼기 a. 맞나 모르겠네. 하긴 좀. 1, 3a 빼기 4 빼기 a. 우와, 틀렸어. 여기가 빼기 a입니다. 자, 이 3차 방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거 어떻게 풀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조립제법 일단 해야 돼. 그래서 1, 3, a 빼기 4 빼기 a인데 미지수가 있을 때는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라 했냐면 저 미지수가 사라지는 숫자를 넣으면 된다 했거든요. 여기 이 식의 x에 뭐를 넣어야 이 미지수 a가 없어지노? 여기는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니까 1 넣으면 없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1을 해요. 1, 여기는 1, 4, 4, a, a 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x 빼기 1에 요거는 여기서 나온 거죠. 요거를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중근을 갖고 싶어. 이 친구가 중근을 갖고 싶으니까 여기 2차 있으니까 요거 판별식 0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이게 0이다 하면 16 빼기 4a니까 a가 4면 되네. 이렇게 풀면 맞아, 틀려? 틀리지. 왜냐면 중근을 갖는데 이것도 맞아요. 얘가 중근을 가질 수 있어. 괜찮은데 혹시 1이라는 근을 얘가 중복해서 가질 수도 있지 않냐 이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a가 4일 때는 이쪽이 근이 x 플러스 2의 제곱해서 이쪽이 중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a가 4일 때는. 근데 그거 말고 얘가 얘를 중근으로 가질 수 있다고. 즉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x 빼기 1, x 빼기 1, 그 다음에 뭐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얘를 이 2차식이 1을 근으로 가져버리면 1이 중복이 돼요. 그 상황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두 개란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 주어진 2차식이 중근을 갖는 상황 하나랑 두 번째는 이 2차식이 1을 근으로 가지면 돼요. 이 친구 x2를. 그럼 1을 근으로 가지면 넣어서 성립해야 될 거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a가 0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맨 앞에 쟤는 있고 옆에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얘를 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a는 얘도 답이고 얘도 답입니다. 이렇게 두 개. 이게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얘는 뭐 딱히 뭐 근계수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딱 3차 방식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3차 방식을 물어보지만 뭐 중근 조건 때문에 그 판별식이나 그 더 앞에 했던 내용을 접목시켜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좋은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책에 없어서 선생님이 이제 한 거고. 여러분들 라이트센을 한번 펴볼래요? 라이트센 펴면 이거 답지 말고. 라이트센 펴면 아마 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유형을 하면 되고, 지훈이는 그 RPM 개념 유형 9번까지 숙제로 하면 된대. 오늘 숙제는 105쪽부터 시작해서 105쪽부터 시작해서 유형 11번까지가 숙제인데요. 유형 11번까지가 숙제인데 그
일단 쭉 풀고요. 여기 보면 중근 조건 있거든. 문제에서 보면 유형 뭐 6번이나 7번 뭐 이 정도 보면 비슷한 조건 있으니까 해보고, 그 유형 8번, 9번, 10번에 그 근계수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다 싶으면 일단 얘는 본인 역량껏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숙제는 유형 11번까지입니다. 110페이지 11번. 알았죠? 내가 접어버렸네. 여기 11번까지, 여기부터. 알겠지? 여기까지 숙제를 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